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1편은 칼럼을 소개했고 2편은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칼럼을 편집하고 반응을 번역하는 그 시간에 댓글이 벌써 2000개에 달하네요. 한국을 왜 이해해야 하냐며 폭풍 분노하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거짓과 날조의 나라, 반일이 일상인 나라. 저들이 우리에게 주구장창하는 말이 이 말인데 적반하장 이 단어가 제일 어울립니다. 그럼 2편 칼럼 반응 함께 보시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회담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일본은 지금까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 한국과는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일단 국교를 단절하고 냉각기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 이 칼럼을 쓴 교수는 한국의 행동을 일본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독자에게 이해를 구하며 이후에는 일본도 똑같다고 말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예를 들어 부하와 상사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기술로 동등한 양자 간의 싸움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속이려고 드는 관계인 것을 이 교수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일단 지켜봤지만 현기증이 나는 전개다. 한국의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은 북한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반도는 아주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필자에게 묻는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감되는 국가가 있으면 알려줘. 일본의 특수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게 현기증이 났다. 대만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교류는 성립한다. 한국은 역시 근본부터 중국과 친화성이 높다. 앞으로 중국 측에서는 국가로서 대응해 나가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일본은 원칙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으며 일본 총리 누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국의 중재란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코미디다. 불행히도 한국은 이웃나라이지만 적국이다. 중국보다 적국이다. 레이더 조사 시점에서 이미 선을 넘어섰다. 북쪽의 눈길이 가기 십상이지만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악화해 간다. 시나리오라면 한국과 무력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이 레이더 조사는 무력 충돌 하나다. 공산권과의 무력 충돌 대응 체계는 생각이 있지만 옛 동맹국에 가까운 나라와의 무력 충돌은 시나리오에 없었던 것. 한국이 적화 통일을 해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하물며 전략 물자의 수출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기술 이전, 일본계 대기업 은행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국을 레드팀으로 취급하고 대마도 방어 강화가 중요하다. 몽골의 일본 원정을 잊지 말아라. 역사는 반복된다. 이건 양비론의 전형,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건 자유주의 좌파의 책임이라 말하며 보수파스가 흔들기를 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일본 헌법 개정을 가장 싫어하는 건 한국이다. 일본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 뒤에서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왜 이웃나라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국가만 이해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야말로 강제로 느껴지는데 아직까진 중국을 더 이해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다가가야 한다. 모든 원인은 한국 측에 있는 것이 대부분. 양비론 펼치는 놈은 주로 한국 편을 드는 놈들. 국내 언론들도 그 태도를 숨기지 않을 정도로 심하지. 이 기사에서 2012년부터 반환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그 이상함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게 발단이야. 아직도 유감스러운 녀석들이 한국에서 반일거리며 이상한 건 한국 정부뿐. 같은 되도 않는 변명하고 있지만 선수든 팬이든 K-팝 가수 무리들도 대개 반일 행동하며 문제 일으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냐? 본 기사의 결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한다. 필요 이상으로 엮이는 건 아니지만 관계를 밀어붙이는 것도 무리인 이야기. 때로는 일본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한국에서의 액션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저쪽의 페이스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동적 너무 외교는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 같다. 지금의 코리아는 전후부터 행해져 온 반일 교육의 결과군. 건수만 있으면 트집 잡아 노제 패는 동. 이웃나라라고 하지만 꼭 가까이 친해질 필요가 없다. 이웃에 사는 사람과 억지로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덧붙여서 이웃나라라고 말한다면 나는 대만이라고 말한다. 대만은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반일 교육이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일본인은 열등한 악당이라는 각인.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인간들과 사이좋게 지낼 리가 없다. 뭔가 트집 잡아 정부 비판을 반복. 한국, 중국을 불쏘시개로 이용해 일본을 비하하려는 미디어나 단체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것도 사실. 전쟁의 반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든지 한국의 어른스러운 대응을 이따위로 말하고 그 나라가 하는 짓 말하는 건 거짓말뿐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전 세계를 향해 알려나가야 한다. 옥신각신 할 수는 있어도 서로가 양보하고 신뢰하는 게 제일이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대만, 베트남 등은 미성숙한데도 좋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국과 단교하고 약간의 경제적 불이익은 있다 해도 큰일 아니니 별거 없다. 대부분 같은 의견입니다만 한 가지 한국의 반일은 수백 년 전부터의 중화 사상과 함께 국가도 사람도 상하 관계에서만, 즉 대등한 개념이 아닌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유교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 몇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뼛속까지 반일 선민 사상이 스며들었어.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큰 실수일 텐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인의 본심도 절대적인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한국인에게 이것이 일본인의 본심이다 라고 듣고 싶지도 않다. 국가 대 국가로 일본에 시비 거는 게 그들의 전부. 그것이 그들의 본심의 결과. 위안부 문제와 대사관 앞에 손해상 설치를 방치, 징용공 문제, 레이더 조사 사건, 대마도의 불상절도, 독도 불법 점거, 유럽 미국에서의 일본 깎아내리기 운동 전개, 빈틈이 없다. 반일 교육을 멈추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멈춰도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도 반미 사상을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사 문제 회귀해버리면 미래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는 영원히 쌓아 올릴 수 없다. 안보 측면에서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한국이다. 정치가 이 점을 언급하면 내정 간섭이 되고 외교 문제가 된다. 역사 문제 인식도 한국 측이 유리한 것만 말하고 말하기 불편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도 일본은 모든 수단을 다한 상태다. 아니 원래 그런 나라야. 이웃 나라라서 안보 문제든 경제든 협력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 원래 영토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 성실한 우호 따위는 처음부터 무리다. 이것은 전 세계 전례로 보아도 분명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에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동남아 국가와 인도가 더 좋지 않아? 인도는 핵이 있고 인구도 많고 입지적으로 중국에 가깝고 일본과 인도에서 중국을 동서로 압력해 비빌 수가 있고 한국이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이웃나라니까 밖에 없다면 솔직히 지금 시대에 너무 강력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 한국을 국가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결국은 고자질 외교로 대표되는 대외적인 일본 깎아내리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국의 뻘소리에 다른 나라가 터무니없이 믿어버리는데 계속 깎아내려 가치를 떨어뜨려도 일본인이 한국을 미지근하게 지켜보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원래 일본은 한국과 급이 다르고 상대도 안 해주기 때문. 맺고 끊는 게 확실하게 강한 자세와 옛날 위인이 말한 대로 상하 관계를 제대로 훈육시켜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한 그 나라와는 관계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상대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어른스러운 대응을 계속한 결과가 이런 상황이므로 쓸데없는 노력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의 한일의원연맹은 저 나라가 말하는 것을 내내 하면서 듣는 것만으로 길들이기 같은 컨트롤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 측 의원 물갈이가 필요하잖아? 한국의 정의는 개인 사정의 정의가 아닌가? 사실에 근거한 정의라면 훌륭한 것이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 단순한 옆나라이기 때문에 설득력 없음. 결국 국가로서의 협상을 포기하라는 건가? 교토 대학의 교수도 그랬는데 결국 이런 이론밖에 낼 수 없다고. 드디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야말로 1000년이 지났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약속을 준수하는 건 무리일 것. 한국은 자주 골대를 움직인다고 야유받지만 왠지 요즘은 골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했다. 피해자 코스프레 문화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체 하며 거짓말, 날조, 그리고 거짓말과 날조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비참한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화한 역사를 내보낸다. 당시 사료에서 거짓말을 지적하면 그 사료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우대해주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말하기 시작. 게다가 은혜를 원수로 돌려준다. 그리고 피해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일본에도 비슷한 것은 있지. 불행히도 제목의 일본인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위화감밖에 느끼지 않는다. 일본인은 이미 충분히 한국인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혐한은 한국 이해의 결과이며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의 사활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국 측의 선전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 엮이게 되면 오히려 쇠퇴하게 될 것이다. 관계 축소야말로 일본의 긴급 과제다. 현재 역사상 가장 일본인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상관없다 가능하다면 단교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선 옹호하는 긴 기사를 인내하며 읽었는데 왜 저런 지역을 중요한 것처럼 논하고 있는지 결국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면 쟤들이 그러던가 말던가 생각할 것. 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됐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 없고
안보에 해로운 곳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 반일 활동을 하는 곳을 이웃이라는 이유로 우호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다. 일본에 살면서 반일하는 것들도 문제. 아이치 소녀상 전시가 좋은 예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반일주의자들이 제멋대로의 현실에 정말 분노를 느낀다.